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시민단체 직접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시가 대표적 항일 독립운동 역사로 알려온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허구라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학술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김포 대표 축제인 아라마린 축제가 올해는 한여름 대신 5월에 개막합니다. 올해 축제에는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지 미리 살펴봤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대표적 항일 독립운동 역사로 알려온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난달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네, 부천시와 지역사회가 잘못된 역사를 하루빨리 바로잡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종선 부천지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부장님, 학술대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부천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오류라는 발제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지역사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5월 12일 날 학술 토론을 했는데요. 아마 아직 시하고는 깊게 얘기는 못했는데 시 입장에서도 계남 면사무소 습격 사건에 대해서 부천 관련 과 위원회에 올려서 아마 심의를 해서 다시 한번 연구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이 부천 항일 독립운동 기념 관련 조례 그리고 일제 잔재 청산 지원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저희가 그 부천의 항일 독립운동과 일제 잔재, 그러니까 일제 잔재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친일파도 있지만 부천에 존재했던 일제 기관,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민간 단체들도 되게 많거든요. 독립운동가를 연구하다 보면 일제잔재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 또한 항일 독립운동과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두 가지 있는데 이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연구하는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담당 부서를 합쳐서 좀 연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기고문을 통해서 부천 항일 독립운동, 일제 잔재 관련 연구 용역과 안내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부천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부천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성함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부천시 차원에서 연구 용역, 그러니까 항일 독립운동 기념이든 일제잔재 청산이든 부천 관내에 있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다음에 부천에 존재하고 있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이나 일제 잔재 그 잔재에 대해서 안내판이나 설명서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부천역 남부에 가보면 소사역 하역 노동자 동맹파업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경기문화재단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이 외에도 부평 수리조합도 있고 그다음에 신곡 도서관 자리에는 소사신사도 있고 그다음에 계남 면사무소 위치가 잘못돼 있지만 계남 면사무소도 있고 소사금융조합, 소사계리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항일 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또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부천역 남부에 안내판을 세워서 역사 문화 답사 길로 만들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또 부천지부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까? 부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답사 길뿐만 아니고 부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천시 독립운동 재현 행사도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3월 24일 날 소사리 독립만세 운동을 기반으로 저희가 재현 행사를 했었거든요.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글로 애우는 것보다는 직접 그 3월 24일 날 참여해서 재현 행사하고 시대복도 입어보고 그다음에 같이 만세 운동을 하면서 부천 유적을 답사하는 것도 가장 좋은 그 교육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건의해서 부천시 재현 행사 독립운동 재현 행사나 아니면 유튜브로 제작해서 그 공유하는 방법, 영상으로 공유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문제연구소 박종선 부천지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시가 2억 원이 넘는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 등 7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밀수업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투약자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케타민, 대마, 엑스터시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여러 차례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당은 신체 일부에 5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을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래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서울과 부천,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10배 수준의 가격으로 유통됐습니다. 경찰은 또 중간 판매체 검거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인 2억 1천만 원을 압수하고 추가 마약 밀반입에 대해서도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효성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 보호를 위해 강제 집행 시기를 조정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시는 지난 15일 효성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JK 도시개발 측에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강제 집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공문에는 토지 수용 절차와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집행 시기 조정 등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12일 효성 도시개발 사업 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다음 날인 13일에는 개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유 시장은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 상황과 보상 문제 등을 청취한 뒤 시 담당 부서에 협조 공문 요청을 지시했습니다. 김포 대표 축제인 아라마린 축제가 올해는 한여름 대신 5월에 개막합니다. 축제 기간 아라뱃길 수역에서는 누구나 이색 수상 레저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축제에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지 이세진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요트 마리나인 김포 아라마리나. 이달 말 이곳에서 김포 대표 축제인 아라마린 축제가 열립니다. 무더위 속에 열렸던 김포 아라마린 축제가 올해는 2달 빨리 돌아옵니다. 이달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축제장에선 아라뱃길 수역을 활용한 다양한 놀거리가 펼쳐집니다. 카약이나 보트, 수상자전거와 SUP까지. 아라뱃길 수역을 활용한 무료 수상 레저 체험은 축제장을 찾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축제 기간 5천 마리 고무오리떼가 물 위를 경주하는 진풍경도 이어집니다. 경품을 걸고 열리는 이른바 덕레이스는 국내 축제에선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색 체험 행사입니다. 축제장에서는 물과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대회와 골든벨 퀴즈 대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수변 무대에서 펼쳐지는 문화 콘서트. 유명 뮤지션들이 총출동해 초여름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올해는 주최 주간, 주도의 프로그램 일색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민축제기획단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축제장 일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수상 레저 대회가 아닌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축제 측은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일부 체험 행사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축제 기간 행사장을 찾는 나들이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요트 탑승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앱과 같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일감을 배정받아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네, 인천 계양평화복지연대 연결해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봉환 사무국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봉환이라고 합니다. 예, 조례 청원 서명부를 계양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당 조례를 만들고자 나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이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고 굉장히 거대해졌지만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나 보호 대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배달 노동자들이 운전을 이제 거칠게 하거나 무리를 하면 할수록 이 소득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이 구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런 위험한 상황은 배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러한데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 관련한 지원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이고요. 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이 이제 서울이나 경기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생기고 있는데 아직 인천에는 없어서 이 계양구에서 먼저 시작해서 인천에 있는 이제 기초나 광역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계양구 내에 있는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근거, 이거 지금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서, 배달 노동자들이 이제 안전 교육을 잘 받고 이수를 하게 되면 보호 장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들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혹석이나 혹한기 대비해서 이제 쉼터 마련하는 조항이 있는데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혹서기에 굉장히 이제 더운 날에 이게 배달 노동자들이 헬멧을 써야 되는데 그 헬멧 속의 온도가 60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이나 굉장히 더운 날에 이 배달 노동자들이 좀 쉴 수 있는 이런 쉼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인천 계양 평화복지연대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은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 이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청원 운동본부가 5월 2일 날 이제 처음 발족을 했고 본격적으로 청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5월 8일 날 이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과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 조양희 의장 본인도 조례안에 관심과 의지를 굉장히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11일 날 1차 청원서를 제출해서 계양구민 200여 명의 이제 서명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월 16일 날 저희 이 청원 운동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요. 5월 마지막 말일까지 이제 주민 청원을 열심히 받아서 다시 이제 구의회에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구의회에서는 6월 초에 조례안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 운동본부에서는 6월 초에 조례안 관련해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계양 평화복지연대 유봉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인천 지역 어린이집에도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올해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어린이집 1,650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만 3세에서 5세 원생 2만 3천 명에게 급식비 단가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이가 좋은 품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보체계를 오는 2025년부터 통합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인근 식품 취급시설을 대상을 단속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단속 대상은 만이산과 인천대공원, 경인 아라뱃길과 소래포구 주변 등 49곳입니다. 미신고를 영업한 곳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상태 불량 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곳, 기타 1곳 등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